YTN 뉴스 FM 강성범이야. 스페셜 MC 일명 땜빵 MC 강성범의 뉴스 전면 선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권한대행 강성범입니다. 자, 시작부터 건방 좀 떨겠습니다.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수십만 건 유통한 손정우죠? 예, 재패했었는데 나오기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으로 송환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6개월을 받았는데요. 미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른답니다. 이런 사람은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게 맞겠죠. 미국은요, 특정 범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죠. 징역이 수백 년씩 나올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가지고 가짜뉴스가 걸리면 수백억 원까지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범죄자 손정우 미국 보낼 때 가짜뉴스 쓰는 기자도 같이 보내면 안 될까요? 미국에 부탁하기 좀 그렇죠. 그렇다면 21대 국회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건방 좀 떨어봤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MC 권한대행 이동영의 뉴스 정면 선보 시작합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김정은 위원장의 심혈관 수술 소식을 전했고요. CNN이 이거를 크게 퍼뜨렸습니다. 수술 후 중퇴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죠. 그래서 주식시장, 외환시장까지 출렁댔다고 합니다. 이동영 작가도 주식에 깊이 관여가 돼 있어서 오늘 아주 출렁했는데요. 하지만 현대까지 확인된 발언은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쪽에 이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 조금만 키워주십시오. 감독님. 네네. 예. 아니요. 위원님은 그냥 하시면 돼요. 예, 요 기계적으로 네. 다 돼요. 네. 자, 오늘 하루 바쁘셨죠? 네, 갑자기 빅뉴스가 나오나 했는데, 사실은 이게 추정에 의한 보도 같고요. 아직 확인된 바는 전혀 없고, 김정은 위원장이, 혹시 수술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건강에 큰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커져갖고 주식시장까지 출렁댔어요. 네네. 그 데일리 NK 보도보다는 중국 공산당에서 김정은이 네. 위독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쪽이 좀 더 믿을만한 겁니까? 그렇죠. 데일리 NK는 여러 가지 전문가 얘기를 좀 듣거나 북한에서 통화가 되는 일부 지역 사람들하고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는데 이게 이제 추정성 기사가 많고요. 네. 북한하고 통화를 해도 지방에 있는 항정북도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 신변에 관한 이 최고급 기밀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쉽지 않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은 평양 근처에 있는데 함경도 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데일리 NK가 북한하고 친한 쪽은 아니잖아요. 비판을 그렇죠. 좀 많이 하는 쪽이죠. 네네. 자, 네. CNN은 왜 근데 이렇게 위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가끔 김정은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도 북한이 꽤 큰 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한국의 전문가가 지난 15일 날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날 네. 사실 자기 할아버지인데다가 자기 정권의 기반이고 원천이고 또 국부고 그러니까 당연히 참배를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안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분명히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안 나오지 하는 전문가의 상상력 이거를
언론에 데일리 NK 같은 데서 추정해서 기사를 쓰고요. 네. 그걸 갖다가 미국이나 전 세계 언론은 북한에 대한 뉴스는 한국의 전문가 이상 아는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한국 전문가를 인용해서 또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한국 전문가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고 기사까지 나오니까 그런데다가 미국의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하나 따가지고 김정은이 아마 수술을 받았는데 위독하다라고 사실은 데일리 NK는 위독하다고는 안 그랬습니다. 네. 심혈관 시술을 받고 회복하면서 특각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데일리 NK만 해도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보도를 했는데 CNN은 이게 그냥 뭐 수술했다 가지고는 뉴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은 예. 그 데일리 NK가 평양도 아니고 함경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본 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CNN이 그 함경도 사람 얘기를 듣고서 이제 좀 기사답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키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한국의 그 대북 전문가 중에도 이 김정은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조건 기사화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해가지고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한테. 그러면 기자가 모르죠. 그 전문가가 기사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지 알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김정은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면 무조건 거의 기사화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래서 전문가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안심하고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오보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 탈북자 출신인 인권운동가인 이번에 당선인이시죠? 이제 국회의원 되실 텐데 지성호 씨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섭정은 김여정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지성호 씨도 그 대북 인권에 관심이 많으시고 자기 스스로 탄압을 당해서 이제 탈북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고 그래서 잘못된 뉴스를 일부러 흘렸다라기보다는 이 북한 출신이시기 때문에 북한의 사람들하고 그 소식통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의 신변처럼 이렇게 진짜 최고의 기밀 사항은 그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정보를 주는 분들 중에 일부는 또 기사거리가 될 만한 거를 소문을 듣고 또 사실인 것처럼 또 전해줘요. 네. 그러면 이걸 또 들은 사람은 그거를 마치 이게 북한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다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옮기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무리 뭐 국회의원에 당선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신빙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요. 네. 가장 이게 그 김정은이 실제로 위중한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는 지난 그 18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김정은 친서를 받았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북한에서 하루가 안 돼서 19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 미국은 이 정상 간의 그런 사실을 허위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놔두지. 그걸 또 민망하게 또 얘기를 해요. 또. 이러한 북한의 그 발표는 김정은의 지시 없으면 절대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김정은이 맨정신이 하다는 거죠. 설사 김정은이 위독해서 김여정이 지시했다고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신속하게 하루도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하루도 안 돼서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을 반박하는 그 성명을 발표한 거 보면 김정은은 명징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저께만 해도 전혀 위독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오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진짜 말씀 잘하시네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벌써 반쪽으로 혼자 쭉 오셨어요. 요걸 하나 여쭤볼게요. 근데 사실 진짜로 위독하다면 그리고 또 그 미국 쪽에다가 우리가 친서 보낸 적 없다라고 얘기한 게 김여정이 지시한 거라면 실제로 위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렇죠. 이제 북한 체계가 흔들리게 되면은 저 일반 사람들이 뭐 통일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전문가들은 아닐 것이다. 중국이 많이 개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가장 위험한 거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면은 중국이 군을 끌고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우리가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내란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엄청난 탈북자가 나온다든지 그럼 그걸 빌미로
평안북도에 있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하는 그 김소월의 있잖아요. 예, 거기가 북중국경에서 한 2시간이면 점령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런 정도는 우리 정부가 이미 벌써 환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김여정이 이거를 발표해서 김정은이 만약 유고 상태에 들어가면 김여정이 뭐 대를 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김여정은 북한은 굉장히 유교적인 사회고 권위주의 남성 위주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큰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대권을 물려받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권력 전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집단 지도가 치대가 되든 아니면 군부의 최고 지도자가 정권을 잡으면서 김여정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김정은이 진짜 유고라 그래도 북한이 바로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여러 가지 형태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오늘 주식시장이 김정은이 완전히 위독하다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이 완전히 그냥 한 20분 동안에 그냥 10% 이상 막 종합지수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통일을 하든 그 평화 체제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네. 김정은이 갑자기 유고 상태를 가는 거는 한국 국민들도 별로 바라지 않는다. 네. 우리는 평화 통일로 가긴 가야 되지만 그것이 아주 평화적으로 가야지 급변 사태를 통해서 가는 건 곤란하다. 그리고 또 해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까지 터지니까 네. 좀 지나서 좀 얘기를 하든가 말이죠. 네. 근데 요거는 또 궁금한 사항인데요. 데일리 NK 기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받은 그 향산병원이라는 데가요. 네. 김정은 이거 원래 치료받는 그 병원이 아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급변 사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던데요. 급변 사태가 동향이 있으면 우리 정부가 모를 리가 없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묘양산 내에 있는 그 전용 병원이라고 하는데 네. 그 김정은이 사실 11일 날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지난 한 달여 동안에 한 4번 이상 군사 활동을 지도했어요. 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뭐 포사격하는 것도 보고 비행기 훈련하는 것도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지난 11일에는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그 회의에서 김여정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했거든요. 네. 만약 자기 건강이 크게 안 좋아서 여동생한테 잠시 맡기려고 그러면 후보위원이 아니라 정위원을 맡기겠죠. 후보위원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국 회의를 한 게 11일이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안 나타났는데 그래서 묘양산으로 가서 거기서 좀 몸이 안 좋아서 시술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데일리 NK 보도는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의학 용어로 네. 시술과 수술이 다릅니다. 수술은 외과 의사가 하는 가슴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하는 심각한 수술이고요. 네. 시술은 내과 의사가 어떤 겨드랑이 같은데 약간의 구멍 같은 걸 조금만 내가지고 이 혈관만 조금 넓혀주는 그런 거거든요. 스텐트 시술인가 뭐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스텐싱 시술. 근데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예. 우리 주변에도 스텐싱 시술 받은 분들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시술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건강이 중요한 거지 시술 받은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그렇게 볼 때는 CNN 보도는 오보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한 명도 CNN 보도는 완전히 이건 아주 엉터리 보도를 했다라고 굉장히 규탄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한 게 우리를 위해서도 좋은 건데 CNN이 괜히 들쳐갖고 우리 주식시장 출렁시키고 만약에 이게 거짓 뉴스였으면 좀 CNN도 반성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자,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우리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